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빅데이터 관련된 R 프로그램 관련해서 강의를 맡게 된 신경진이라고 합니다. 자, 앞서는 뭐 자바 강의도 많이 했고 뭐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R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네요. 자, 요즘에 대세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2019년 제가 9월 달인데요. 9월 말인데 이 현재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그죠? 그래서 뭐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500만 개의 일자리가 날아간다. 뭐 이런 등등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얼쭉 맞아 들어가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빅데이터 이제 이런 AI나 이제 인공지능이나 그리고 빅데이터 부분에서 공공 부분이나 이런 데서 데이터 포털에서 다 제공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 걸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 R이라는 뭡니까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 R은 참고로 1993년쯤에 저 오스트레일리아 있잖아요. 거기 호주 그 옆에 아일랜드인가요? 아무튼 그쪽에 대학생 두 명이 만들었던 프로그램인데 상당히 오래된 프로그램인데 상당히 그런데 성능이 좋습니다. 성능이 좋고 여러 가지 패키지들을 많이 제공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패키지는 어떠한 펑션들 있잖아요. 함수들을 많이 모아둔 것들을 우리가 라이브러리 뭐 혹은 패키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살아남는 직군들은 IT 관련 직군들, 그리고 조각가, 뭐, 머리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한 직군들로 이제 아마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것 같고요.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어차피 개발만 한 30년 했는데요. 해보면 이제 뭐, 저는 뭐 백엔드, 프론트엔드 다 했고요. 이제 시대에 발맞추어서 이제 빅데이터도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중인데 한번 이번에 강의를 들어봄으로써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R에 대해서 이제 먼저 뭐 이런 설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패키지를 이용하고 어떠한 차트를 그리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추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한번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서론이 좀 길었고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데이터의 시대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뭐만 하면 눈만 뜨면 데이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죠? 눈만 뜨면 핸드폰 하잖아요. 그죠?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데이터의 비즈니스 활용. 일단은 우리가 데이터가 뭔지 알아야 된다. 그죠? 데이터는 가공하지 않은 것을 이제 딱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뭐 정보화 시대다. 데이터의 시대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데이터 소스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데이터에 의존하여 영위가 된다. 뭐 예를 들면 이메일, SNS, 전화기록, 뭐 신용카드, 병원 치료, 뭐 성적, 인터넷 주민등록번호, 뭐 등기정보, 판매정보, 뭐 주식적 거래정보, 뭐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들이 출근하면 근태기록, 학교에 출석하면 또 뭐 등하교 뭐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쓰는 것들 전부 다 그게 데이터입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 저장이 되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돼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저장이 되고 여러분들이 뭐 실적 조회를 하게 되면 이 DB를 근간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는 거고 가져와서 그죠?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물론 데이터는요, 이러한 로 데이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무런 가공이 되지 않은 이러한 데이터들은 어, 별 그렇게 쓸모는 없겠지만 이 데이터가 원천으로 돼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를 분석을 하기 시작한다. 즉 가공을 한다 그래요. 가공을 하기 시작하면 아주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되겠죠. 데이터는 기업 활동에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 대형마트들은 소비자의 구매 내역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를 들어 구매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영업에 활용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뭐 맥주를 산 고객이 견과류도 함께 구매하는 비율이 높다고 분석이 되면 맥주 바로 옆에다가 그죠? 땅콩이나 뭐 오징어나 뭐 아니면 뭐 있습니까? 아몬드 이런 것들 이제 쭉 진열해 놓으면 땡기겠죠. 그죠? 그러한 것들. 그렇게 되면 동반 매출 상승을 일으키고 그 결과론적으로 매출 상승이 일으켜지면 이제 뭡니까? 대형마트의 매출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러한 데이터 분석이 안 이루어진다면 그러니까 가공을 하지 않는다면 가공을 해서 어떠한 특정한 데이터로 분석이 안 된다면 아주 그냥 일반 데이터들은 의미가 없겠다 그죠.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일단 뭐 데이터가 이렇다. 그리고 뭐 G 에이비에이션이라는 걸 회사는요. 뭐 비행기 엔진에 수많은 센서를 부착하고 이 센서를 뭐 수집으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엔진의 이상 유무나 부품 교체 시기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추가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렇죠. 엔진을 만드는데 엔진만 제공을 해주면 그걸로 끝이 나버리면 어 뭐 어떻게 될까요? 이거 문제가 되겠죠, 그죠? 왜냐? 비행기 엔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터져버리면 다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것들을 센서를 다 부착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통신을 하면서 아, 요거는 교체 주기가 됐다. 우리도 뭐 엔진 오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계속. 아, 어디에 마모가 됐고 이러면 얘네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엔진에 뭐 이상이 있다면 또 이제 뭡니까? 그걸 팔아먹는 거죠. 뭐 이렇게 교환을 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추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거죠. 이것도 전형적인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가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서울시는 뭐 심야교통버스, 뭐 올빼미 버스 노선을 결정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로부터 심야 휴대폰 발신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을 해서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쭉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점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를 올빼미 노선으로 반영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겠죠. 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당연히 이동량도 생길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올빼미 노선 뭐 저는 서울에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GPS 그리고 움직이는 정보 뭐 등등 모든 게 데이터죠. 그러한 로 데이터들을 어떻게 우리가 전처리를 비롯해서 분석까지 해서 소비자들의 패턴 그리고 우리 뉴스 보시면 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뭐 추측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전부 다 로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발생시키는 데이터를 근간으로 해서 어떠한 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는 R이라는 툴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분석을 해서 이렇게 되면 어떠한 패턴이 추론이 된다. 예상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통계치를 내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R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됐죠? 예. 자,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자, 2016년 스위스 1월 다보스는요, 포럼이 일어나는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라는 곳이 있어요. 세계 경제 포럼인데, 뭐 여기에는 뭐 이게 뭐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뭐냐면 매년 매년 1월 달 혹은 2월 달에 매년 초에 세계를 이끄는 좀 경제가들 뭐 이런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토론을 하는 자리인데요. 물론 토론도 하고 술도 마시고 놀겠죠. 하는데 2016년 1월 달에 이제 경제 포럼을 하면서 이때 그러한 내용이 나왔어요.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더 이상 나타날 거다. 이제 그리고 새로운 혁명의 시대가 일어날 거다라고 이제 여기에서 칭을 했어요. 불과 3년 흘렀죠. 3년 흘렀는데 이제 서서히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고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거다.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 대기업의 오퍼레이터들, 그죠? 아주 단순 업무직들,
이제 거의 다 사라지고 있죠. 그러면 가깝게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롯데리아나 뭐 어떤 맥도날드 이런 데 가보시면 옛날에 주문받던 주문받던 그런 이제 뭐죠? 이제 그런 아르바이트생들도 많이 사라졌죠. 제가 뭐 만약에 오너라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오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뭡니까? 저 아르바이트생을 또 이렇게 해놨는데 아르바이트생은 인간이다 보니까 늦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시간에 늦을 수도 있고 말도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러한 기계들 이제 소위 말해서 장비들을 이제 우리가 처음에 살 때는 문제는 좀 고가의 비용이 들겠지만은 분명히 그거는 손익분기점이 오잖아요. 그리고 기계다 보니까 뭐 전기만 주면 되고 그리고 업그레이드만 좀 해가면서 맞죠?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마찰도 없을 것이며 뭐 임금 분쟁도 없을 거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요즘에는 또 여러분들 뭐 TV 보면 뭐 이제 음성 인식도 다 돼가지고 이제 부르면 이제 인공지능에 의해 가지고 이제 찾죠. 맞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화라든지 드라마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데이터에 기반을 해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거죠. 대표적인 게 그거죠. 그 왜 이세돌하고 이제 했던 그 뭡니까? 알파고죠, 그죠? 알파고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데 이제 신경지능망을 이제 해가지고 계속 이제 머신러닝의 일종인데요. 그걸 계속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이제 R 이거 하면서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머신러닝 하는 부분 고급 과정에 가서도 한번 해볼 건데요. 여튼 뭐 이제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그냥 들어보시면 가장 좋은 거고 일단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지금 3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클라우스 슈밥이 밥이네네요. 여튼 1000명을 했다. 자기가 뭔데 1000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근데 그렇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그리고 로봇 그리고 사물 인터넷, 생명공학 기술,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3D 프린터, 이러한 등의 새로운 과학 기술이 이제 사회, 경제, 문화에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변화를 잘 수용하고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시대를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 지방에는 우리나라의 수도권 지방에서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잘 되어 가고 있고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러한 기업들로 많이 가죠. 근데 뭐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런 것들에 우리가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적인 어, IT 용어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로그램 개발할 때 어떤 언어 정도 한계는 마스터를 해 놓는 게 여러분들이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뭐 이제 R 같은 경우는요. 이제 펑션을 사용하는 방법과 뭐 여러 가지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것만 해도 통계 패턴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분석을 해낼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인식이 되었다라고 됩니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은 너무나 잘 아시고 이제 빅데이터는 그 데이터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그죠? 그래서 아주 큰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대량의 데이터를 모아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가공을 잘해서 어떤 패턴을 만드는 형태가 바로 빅데이터 분석이 되는 거죠. 분석이 되면 이제 추론이 되죠. 예측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왔는데 역사 시간이 아니니까 이건 한번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한번 볼까요? 자, 뭐 각 이제 좀 성공한 사람들이 뭐 되어 가고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남겼네요. 데이터는 비즈니스를 위한 원천 재료가 되어 가고 있다. 당연하죠. 로 데이터가 없으면 가공된 아주 뭐 명확한 데이터가 없죠. 그게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데이터가 쏟아지는
수도꼭지가 틀어졌고 다시 잠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아주 좋은 말이네요. 그죠? 다시 잠기는 일이 없죠. 이미 틀어졌는데. 데이터는 눈만 뜨면 여러분들 이제 데이터가 날아다니고 여러분들은 데이터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데이터가 저도 지금 데이터를 만들고 있고 그죠? 그래서 데이터는 새로운 석유다. 아, 그죠? 예. 그리고 당신이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데이터에 의하지 않는 정보는 가질 수 없다. 뭐 여튼 뭐 좋은 말이네요. 자, 이제 빅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빅데이터는요, 자, 특징은 말 그대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에서 데이터의 수집, 저장, 관리, 분석, 역량을 넘어서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의 수집, 저장, 관리, 분석, 이게 이제 RDBMS인데요. 뭐 예를 들어봐서 여러분들이 오라클이라든지 MySQL 뭐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DBMS 명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한 이제 수집, 저장, 관리, 분석 역량을 넘어서는 데이터 기존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요즘에는 NoSQL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여튼 그러한 용어 제가 지금 하나하나 뱉는 용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인터넷을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알아들으셔야 되니까 그죠? 자, 그리고 의료 분야의 환자 데이터나 금융거래 데이터, 교통 분야의 대중교통 이용 데이터 등을 또 빅데이터에 해당이 되죠.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야 이제 환자의 로 데이터가 있어야 수많은 로 데이터가 있으면 있을수록 어때요? 그죠? 그거죠. 어, 분석이 되고 뭐 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빅데이터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바로 이제 볼륨인데 크기, 다양성, 그리고 속도 이렇게 있어요. 크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일반적으로 수십 테라바이트 혹은 수십 페타바이트 이상의 빅데이터 이상의 빅데이터의 범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1 페타바이트는 1 6기가 바이트 이제 DVD 영화만 17만 4천 편을 담을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이다라고 하는데 저도 페타바이트까지는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죠? 뭐 데이터의 가장 최소 단위가 비트잖아요. 그죠? 비트 그리고 뭡니까? 바이트 그리고 뭡니까? 키로 바이트 이렇게 우리가 쭉 시대를 살아왔어요. 킬로바이트 그 다음에 메가바이트죠. 메가바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 기가바이트가 됐죠. 그 다음에 뭡니까? 기가바이트 다음에 이제 테라바이트가 된 거고 테라바이트를 이제 주로 상용화해서 지금 현재는 많이 쓰고 있다 그죠? 이제는 이제 향후 한 1년, 2년 정도 안에는 이제 페타바이트가 오겠네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쭉 왔다라는 거예요. 벌써. 자, 이게 바로 크기를 말하는 거고요. 자, 다양성. 다양성은 버라이어티라고도 하는데 정형 데이터가 있고요.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가 있는데 이 내용은 그냥 보시면 알아요. 정형 데이터는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는 일정한 데이터, 엑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고정된 필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DB도 뭐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장형 데이터, 일정한 구조는 없으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뭐 예를 들면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Hypertext Markup Language가 이제 바로 HTML 같은 메타데이터. 이런 것들이 반장형 데이터입니다. 왜? 구조는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뭐 구조는 있는데 우리가 막 뭡니까? 우리가 이제 쓰는 내용에 따라서 나타나는 모습이 다 다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비정형 데이터는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지 않는 데이터. 그죠? 예를 들면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위치 정보 이런 것들은 고정된 필드에 저장이 안 되죠. 이거는 뭐 수시각각 변하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비정형 데이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속도. 빅데이터는 빠른 증가 속도, 소비 속도와 같은 뭐 예를 들어서 지하철 승하차 정보라든지 뭐 SNS상 메시지 이런 것들은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가 크기,
다양성, 속도, 그리고 그 중에서 요 세 부분, 정형 데이터와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가 어떠한 내용인지를 좀 알아두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거 R 프로그램에서 이제 어떠한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제가 정형 데이터입니다. 반정형 데이터입니다.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잖아요. 그죠? 자,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빅데이터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제가 크기, 다양성, 그리고 속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쭉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뭐 이제 고객의 신상 데이터, 매출 데이터, 재고 데이터, 뭐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는 이제 어떻게 동영상, 뭐 음악, 메시지, 이제 SNS, 뭐 게시물 이런 것들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거고, 그죠?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 개의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빅데이터라고 우리가 흔히 칭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국내의 성공 사례들을 이제 뭐 보면요. 국내 활용 사례. 자, 아파트의 관리비의 적정성을 평가를 한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면 아시는 내용이에요. 뭐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에 공동 주택관리 시스템 정보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내역과 뭐 관리비를 구성하는 37개의 세부 항목 원천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관리비를 과다 청구 여부를 분석. 그러고 나서 이제 아파트 관리비를 부당 지수를 개발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뭡니까? 부당하게 징수된 사실이 적발된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연간 1조 1천억 원이라는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 그럼 이게 연간으로 1조다. 그러면 몇 년입니까? 앞으로 2년 되면 3년 되고 4년 되고 이래 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절감을 할 수가 있죠. 이러한 시스템 하나만 우리가 개발을 해둔다면 말이죠. 맞나요? 예. 그럼 뭐 해외에서 뭐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성공 사례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뭐 예를 들어서 여학생에게 온 타깃 광고 메일 내용이 유아용품 뭐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이 여학생 고객의 구매 분석을 해서 뭐 로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뭘 사는지, 구매를 하는지 분석해 놓고 이제 이거를 데이터베이스를 적용을 해서 전국 수만 명 임신 추정의 여성들에게 관련 할인 쿠폰을 이렇게 이제 막 무작위로 뿌리죠. 뿌리면 어, 돈 할인되고 이때 사야 되겠다. 그러면 매출이 상승이 되겠죠. 이게 이제 분석이 되니까 요런 여성들도 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이제 빅데이터를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추론을 해서 이렇게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에서 분석을 과정인데, 자, 일단은 문제를 정의를 계획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는 게 아주 정확한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로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을 하죠. 어떤 이제 정제를 하고 전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라 전처리 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탐색을 하게 되죠. 탐색을 하고 난 다음에 분석을 해서 이제는 추론을 하게 되는 보고를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간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그래도 우리가 어떠한 이슈를 잡아가지고 어떠한 분석을 하려 그러면 이제 정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획도 잡고. 그리고 그에 관련된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모으는 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정말 많이 모았다면 우리는 R이라든지 하둡이라든지 이런 이제 언어를 통해 가지고 프로그래밍 언어 툴 가지고 우리가 분석 도구를 가지고 이제 정제 및 전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탐색을 한번 시켜보고 그리고 또다시 이제 다 전처리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탐색과 분석을 우리가 차트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보기 편한 이제 그래픽 이런 도구를 이용을 해서 물론 R은 그걸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이제 그걸 추론을 하게 되죠. 이때쯤 되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 설명을 제가 다 따로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렇죠. 전처리 요 부분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수집된 데이터는 바로 분석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 맞잖아요. 로 데이터니까 가공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단위의 차이라든지 결측값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해서 NA라고 표시를 하는데요. 이거는 어, 데이터가 빠져 있는 경우를 말하고,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모았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오류 데이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걸러내야 되겠죠. 그게 정제입니다. 정제.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정돈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합쳐서 정제, 그리고 전처리가 앞전자를 써가지고요. 뭐 데이터를 앞서서 처리를 좀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데이터 탐색은 이렇게 된 걸 가지고 대충 파악하는 거고요. 분석, 이제 머신러닝도 뭐 적용이 되고 여러 가지 통계 분석을 통해서 고급 분석 기법들을 사용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아마 이제 수집부터 이제 정제, 그리고 탐색, 분석까지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죠? 무엇을 이용을 해서, 그렇죠, R 프로그래밍을 통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과 보고는 이와 같이 제가 차트, 이거는 이제 산점도 같은 분포도 같은 데이터인데요.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를 우리가 할 겁니다. 이제 차트를 이제 R에서도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분포도를 보고 우리가 대구, 이거는 보니까 미국의 연도별 취업자와 실업자의 통계를 나타내고 있는 거네요. 이렇게 결과 보고를 해서 이제 그래프를 이제 그리거나 그림을 통해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끔 하는 게 바로 데이터 시각화가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R과 R 스튜디오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합니다. 자, 뭐 파이썬이 있는데요. 파이썬은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언어인데 얘는 패키지가 좀 있어서, 얘는 뭐냐면 그거 저 빅데이터하고 연동하기가 좀, R 프로그래밍하고 연동하기가 좀 쉬워요. 물론 R 프로그래밍 가지고요, R 가지고 연동이 안 되는 언어는 없습니다. 자바도 연동이 되고요. 그리고 MySQL도 연동이 되고 뭐 됩니다. 그래서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 파이썬하고 R을 많이 연동을 합니다. 요즘에는 뭐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연동을 해서 쓰는데, 우리는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는 R을 쓸 거죠. 그래서 이제 R은 데이터 분석을 목적으로 개발을 했고요. R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지는 못해요. 분석해서 추론을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소프트웨어를 만들지는 못하죠. 그리고 이제 R 스튜디오하고 R하고는 틀립니다. R은 데이터 분석을 목적으로 개발한, 어떻게 보면 킷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R 스튜디오는 이 R을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에디터입니다. 에디터.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작업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풍부한 패키지 제공. 물론 나중에 다 인스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려한 뭐 데이터 시각화 패키지들 많습니다. GG 플랫이라든지 뭐 G 플랫이라든지 많아요. Q 플랫도 있고. 아무튼 요즘에 더 발전이 됐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알아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R 설치하는 거는요, 제가 이렇게 쭉쭉쭉쭉 보시고요. 저랑 같이 다음 강의에서 같이 한번 우리가 R을 이제 설치를 해보죠. 알겠죠? 설치를 해서 실행까지 해서 이러한 창들까지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실습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R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떠한 실행이 나온다, 이런 것들도 제가 따로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런 단축키들, 그리고 뭐 여러 문을 실행할 때 등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 뭐 같이 하면서 설명드리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하면서 뭐 저장하는 방법 이런 것들 등등, 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강의 뭐 좀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요. 이 강의를 들으면 그래도 전반적으로 어떻게 시대가 흘러간다라는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 강의는 한번 준비를 해본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R을 설치를 하고 그에 관련된 소스도 치고 이런 분석하는 방법들, 그리고 패키지를 인스톨을 하는 것들 등등
우리가 직접 RStudi오를 깔아가지고 직접 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뭐 이거 좀 지겹더라도 한번 이렇게 뭐 특별히 중요한 부분은 없었어요. 그냥 단지 여러분들이 아하 이렇게 이해만 좀 해서 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지 그런 내용만 인지를 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아무튼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직접 프로그램 설치하면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